자, 오늘 요리는 말이죠. 없습니다. 빈손이잖아요. 근데 왜냐고요? 사실 제가 계단에서 굴러서 왼팔에 꿰맸거든요. 모른다. 여튼간 그래서 배달 음식의 근본 짜장면을 시켰죠. 예, 무려 40분을 기다렸고요. 배달이 늦어서 면도 불어왔네요. 계란도 없고요. 그래도 뭐 맛만 좋으면 그만이니까. 이런 이유로 오늘 요리는 짜장면입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다들 집에 이런 중화면 하나쯤은 있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전 파스타면으로 사기를 칠 겁니다. 사실 식재료로 사기를 치려면 놀랍게도 재료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거든요. 파스타면은 듀럼밀이라는 품종으로 만드는데 애초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녀석을 거칠게 재분해서 재면하는 터라 면 하나하나의 단단한 식감을 내기엔 적합하지만 수분 흡수율이 떨어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쫄깃한 생면 식감을 내는 건 무리가 있죠.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그냥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를 쳐보죠. 팬에 이 수상한 가루를 볶아줄 겁니다. 면의 쫄깃하고 탄력적인 식감을 만드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앞서 말한 수분 흡수율 그리고 글루텐 형성이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높이는 방법이 면의 알칼리성을 높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볶고 있는 게 뭐냐고요?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이전 갈비찜 영상에서도 제가 베이킹소다를 거의 찬양하듯 했잖아요. 질긴 고기를 부드럽게 연육해 사태로 갈비찜을 해 사기치기도 했고 이젠 면의 식감도 탄력적으로 만드는 뭐랄까. 그리고 왜 베이킹소다를 복리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면의 탄력적이고 쫄깃한 식감을 가지기 위해선 pH 농도 10 정도의 알칼리성을 가져야 하는데 베이킹소다 자체는 그 정도의 알칼리성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열을 통해 베이킹소다 속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를 증발시켜 탄산나트륨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탄산나트륨은 베이킹소다에 비해 pH를 높이는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여튼간 10분간 약불에서 볶은 베이킹소다를 물에 넣어 잘 풀어준 뒤 파스타면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린 기다리면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맛있는 짜장면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춘장, 기름, 그리고 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기름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름이 바로 이겁니다. 돼지비계고요. 예전에 진짜 맛있는 중국집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궁금해서 사장님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뭘 쓰시나요? 근데 그때 그분이 라드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라드가 이 돼지비계에서 뽑아낸 기름이고요. 이 라드, 식용유보다 장점이 많은데 첫 번째로 비타민 D가 많고 묵진하고 중후한 풍미의 기름이라 중식, 특히 볶음밥류를 하실 때 한 스푼 툭 넣기만 해도 차원이 다른 풍미를 보장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점은 약간의 수고로움만 더하면 공짜니까요. 근처 정육점 가셔서 저 돼지비계 좀 얻을 수 있나요? 하시면 웬만하면 그냥 가져가라 할 겁니다. 여튼간 이 돼지비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면 되는데 가로 세로 2cm 정도로 넉넉하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아참,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돼지는 기름을 뽑고 남은 비계도 간단한 안주로 변하거든요. 바로 오스트리아의 그란멜이죠. 자, 이제 팬에 적당하게 썰어낸 돼지비계를 넣고 약불에서 천천히 가열해주면 스스로 기름을 토해내면서 튀겨지는 사이클에 20분 뒤쯤이면 바삭바삭해진 비계들이 기름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데 이게 맛의 맨 아랫단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죠. 이걸 그대로 걸러내면 끝입니다. 자, 중후한 풍미의 라드입니다. 근데 귀찮게 언제 기름 뽑아내고 앉아있냐 하실 분들은 라드도 팔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뽑아먹는 라드의 장점은 바로 이거죠. 그란멜. 오스트리아에서 와인에 곁들이는 안주지만 맥주가 더 어울리는 간단하고 바삭한 안주죠. 사실 여기서 멈추고 술을 막 먹고 싶었는데 하지만 우린 다음 할 일을 해야죠. 예, 춘장이고요. 업장에서는 사자표를 많이 쓴다고 하던데 사실 뭘 사든 상관은 없더라고요. 대신 춘장은 꼭 기름에 볶아 사용해야 하는데 볶여진 춘장이라도 한 번 더 볶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사실 춘장 자체가 짜고 약간의 풋내 때문에 감칠맛이 뒤로 숨어있는 느낌인데 약간의 풋내를 날리고 가열하면서 콩의 감칠맛을 올려주는 거죠. 근데 볶다 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전 모르죠.
대신 전문가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불퍼 짜장의 장점은 까맣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야. 여튼 잘 볶아진 춘장은 맛보면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확실히 풋내 난다. 그리고 이왕 볶을 거 한 번에 많이 볶아뒀다 경장육사 같은 요리를 하실 때 꺼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야채 손질을 해보죠. 양파는 가로 세로 1cm 정도로 썰어주시면 되고 애호박은 조금 더 작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고기는 지방이 많은 부위를 쓰시는 게 좋지만 오늘은 라드를 썼으니 담백하고 저렴한 등심을 쓸 거고요. 자, 이제 모든 재료 손질이 끝났네요. 팬에 뽑아낸 라드를 넣고 모든 재료와 함께 볶아줍니다. 그리고 재료들이 80% 정도 익으면 춘장을 넣어 다시 볶아 물을 자박하게 넣고 설탕 2스푼 그리고 이걸 넣어줘야 하는데 미원이고요. 안 넣는 레시피를 만들고 싶었는데 안 넣으면 파는 그 짜장면의 맛이 도저히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미원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갇혀있는 맛들을 터트려주는 형태로 조금 사용하시면 미원만큼 각각의 감칠맛을 확 올려주는 조미료도 사실 없으니까요. 여튼간 간을 한 소스가 끓어오를 때 이미 완성형의 짜장면의 향이 확 퍼지더라고요. 여기에 물 전분을 조금씩 넣어 저어주며 농도를 맞추면 끝입니다. 자, 2시간이 지났네요. 면을 확인해보죠. 파스타면이 수분을 머금고 전분이 녹아내린 듯 약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 방금 재면한 것처럼 계란 냄새가 확 퍼지더라고요. 이제 냄비에 물과 면을 한 번에 넣고 삶아줍니다. 5분 뒤에 건져내 따뜻한 물로 두어 번 헹궈주면 혹시 남아있을 베이킹소다의 쓴맛도 완전히 지워줄 수 있고요. 와, 이게 면의 탄력이 잘하는 중국집의 기계면 같더라고요. 진짜 뽑았다고 해도 자, 끝났네요. 그릇을 준비해 바로 먹어보죠. 반숙으로 바삭하게 구운 계란을 갈라서 잘 비비면 냄새가 미쳤는데. 사실 요즘 폼 떨어진 배달음식 1위인 짜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건 잘하는 집에 잘 아는 맛, 여기에 라드의 농후함까지 더해서 후회 없는 기다림의 2시간이었습니다. 탄력적인 면과 끈적하게 혀에 감기는 춘장이 라드 덕에 묵직하게 퍼지고 이게 질릴 때쯤에 여기에 매콤하게 먹으면 감탄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자, 사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할까 싶었는데 탕수육하자. 남아있는 짜장면이 불지 않게 8분 안에 하겠습니다. 등심은 먹기 좋은 크기로 길다랗게 썰어준 다음 볼에 감자 전분, 물, 그리고 바삭함을 위해 식용유 조금, 소금 후추로 약간의 밑간을 해줍니다. 이때 농도는 주먹으로 쥐어 올리면 끈적하게 붙으며 흘러내리는 이 정도의 농도로 맞춰 고기를 넣고 바로 튀겨주는 거죠. 기름 온도는 170도 정도로 하나씩 넣어 달라붙지 않게 튀겨주고 귀찮게 2번 튀기지 않도록 잘 털어내 바삭함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빠르게 소스도 해보죠. 설탕, 식초, 물 비율에 맞춰 넣고 야채는 안 넣냐고요? 빠르게 하는 탕수육에 야채는 사치입니다. 넣으시려면 당근, 양파 추천드리고요. 여튼간 여기에 물 전분 조금 넣고 빠르게 저어 농도를 맞추면 자, 소스도 완성이네요. 끈적하게 흘러내리는 달콤하고 새콤한 탕수육 소스. 취향에 따라 케첩을 넣으셔도 되는데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레시피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를 바로 부고 찍어 먹어보죠. 이게 아는 맛인데 감탄이 터져 나오는 확신의 바삭함이더라고요. 갓 튀긴 건 신발도 맛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맛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짜장면과 탕수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 먹기보다 요리하는 즐거움을 찾아가길 바라는 전 용량이고요. 이제 밥 먹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